자, 깊은 기초는 이렇게 이러한 차례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공부할 단원은 4.4 말뚝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뚝의 종류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타설 말뚝이 있었죠. 여기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란 것은 현장 또는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설치 장소로 옮겨서 설치하는 말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뚝의 종류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은 PC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습니다. 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 텐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강구조에서 수업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말뚝의 종류입니다. 자, 콘크리트 말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말뚝은 이렇게 항타에 용이하도록 끝부분 이렇게 조금 단면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원래의 단면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철근을 이용한 기성 말뚝일 경우에는 정사각형 말뚝, 팔각형 말뚝 또는 원형 말뚝 뭐 이런 걸로 나눠지죠. 자, 그 중에서도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RC 말뚝은 쓰지 않고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쓰게 되죠. 이게 PHC Pretensioned Spin High Strength 콘크리트 파일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과 성형 과정, 양생 및 제조 과정을 1학기 때 본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근망을 조립하고 형틀에 넣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PC 강선을 인장을 하고 그래서 콘크리트 말뚝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현장으로 이렇게 양생 후에 탈형을 해서 현장으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말뚝의 시공 방법을 보면 항타 공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입 공법이 있었고 현장 타설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타 공법은 타격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으로 압입하는 그러한 공법이 있었습니다. 매입은 그냥 압입하는 공법, 이건 아주 연약한 집안에 해당이 되고요. 프리볼링 공법, 이거는 미리 구멍을 뚫어서 보링을 한 후 말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굴착 공법, 이거는 강간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고 거치하고 거기다가 강간 파일 가운데로 오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내부를 굴착해서 파일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Z 공법은 Z를 쌓아 가지고 집안을 연약하게 만든 다음에 압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장 타설 공법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현장 타설 공법은 기계 굴착식이 있고요. 인력 굴착식이 있습니다. 기계 굴착식은 올케이싱 공법, RCD, 얼스드릴, 마이크로 파일, 기타 어스 오거 공법들이 있고요. 인력 굴착 공법은 심초 공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굴착 공법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플랭키, 그 다음 페데스탈, 레이몬드 말뚝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항타 공법을 보면은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관입하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과거에 많이 쓰였던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뚝을 타격하는 것은 항타 시 진동 소음도 발생하고 집안이 단단하면은 이걸 뚫고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갈 및 전석층이 있는 N치가 50 이상 되는 집안에서는 사용을 했을 때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진동 공법입니다. 여기 진동이 바이브로 해머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뚝을 관입하는데요. 소음 진동이 적고 도심지공사에 유리하나 연약지반 점토 및 느슨한 사질토 등에 유리합니다. 이거 역시 자갈 및 전석층이 있는 N치 50 이상의 집안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뚝의 지지 방식에 대한 말뚝의 분류, 이것도 1학기 때 우리 배웠던 부분이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합니다. 선단 지지 말뚝, 그 다음에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다진 말뚝 쭉 보도록 합니다. 자, 말뚝의 타입과 타입C 말뚝의 거동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장비는 이렇게 무한궤도 탑차 크레인에다가 해머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찬 후에 말뚝을 박는 방식입니다. 자, 이 항타공법에서 타입 장비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동 전기 해머가 있습니다. 단동식이라고 하죠. 요거는 전기 해머 중에서 단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러한 방식인데, 이 램을 이렇게 들어 올린 후에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전기 해머는 결국은 전기 압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공기를 흡입하고 피스톤이 올라가고 그리고 때리면서 공기가 배출되겠죠. 그리고 때리면은 자연히 또 이게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다시 또 흡입되고 배출되는 이러한 방식이 단동식 전기 해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복동식이 있습니다. 복동식은 이렇게 공기 흡입 배출구가 이렇게 아래 위로 두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흡입 배출, 또 내려갈 때 흡입 배출, 이게 동시에 이제 작동함으로써 힘을 두 배로 쓸 수 있는 거죠. 램을 올릴 때 또 낙하시킬 때 요때 다 이렇게 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격 속도가 단동식보다는 2배 정도가 커가지고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복동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 해머. 디젤 해머는 디젤 엔진으로 이제 압축을 시키는 방식이죠. 연료의 디젤 엔진 연료의 폭발로 타입을 한다. 시공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다. 경사말뚝 및 단단한 집안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동 해머는 아까 봤던 대로 이제 진동을 발생시켜 가지고 말뚝을 압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의 장점과 단점, 적용성 이런 것들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가장 간단한 방식인 드롭 해머가 있습니다. 드롭 해머는 꼭 망치로 못을 때리듯이 이렇게 무거운 추인 램이 내려와 가지고 말뚝의 두부를 때려서 말뚝을 박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각각 해머별로 해가지고 해머 이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그런 공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드롭 해머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또 지지력 공식을,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전기해머입니다. 전기해머의 구조가 단동식과 복동식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디젤 해머가 있었습니다. 디젤 해머가 있었고 진동 해머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디젤 해머의 모습입니다. 디젤 해머 공법이 디젤 엔진으로 말뚝을 항타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초공학 교재 2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드롭 해머와 그리고 전기 해머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한 이유가 이렇게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1페이지 다 펴셨으면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 읽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흙의 그 전단이 제하 속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반, 즉 건조한 사질토, 그리고 상대 밀도가 중간 정도이고 입자가 굵고 젖은 사질토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건조한 사질토나 또는 상대 밀도가 중간 정도, 이러한 사질토에 대해서만 이 공식이 어느 정도 맞고 연약 지반이나 이런 데서는 안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항타 공식은 해머의 무게가 있습니다. 먼저 해머의 무게. 이 해머의 무게는 WR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the weight of hammer, 해머 무게, WR이 the weight of hammer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타격 횟수,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정적 지지력에 미치는 경험적 상관관계를 정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말뚝의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결국은 동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뚝에다가 해머가 이렇게 타격을 할 때 그때 그 말뚝이 한 일에 대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은 이 공식이 항타 공식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 형태인데요. 보면은 허용 압축 지지력을 QA라고 했을 때 여기 F는 안전율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S분의 WRH죠. 여기서 H는 해머의 낙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S는 최종 타격 시 타격당 관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머 무게 곱하기 낙하 거리, 해머의 낙하 거리, 그러니까 지금 말뚝이 이렇게 있고 말뚝을 이러한 추가 꽝 때리게 되면은 요때 말뚝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때의 낙하고 요게 H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WR 곱하기 H가 결국은 낙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낙하 에너지가 말뚝을 꽝 때렸을 때 최종 타격 시
말뚝이 이렇게 관입되는 그 관입량을 S라고 하면은 낙하의 에너지를 줬을 때 위치가 변하는 거죠. 위치가 변하는 이 관입량으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허용 압축 지지력이다. 극한 지지력이다. 그거를 다시 안전율로 나눠주면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링 뉴즈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지니어링 뉴즈 공식도 앞에 공식과 비슷한데 여기도 똑같이 에너지, 타입 에너지 WR 곱하기 H라는 타격 에너지를 이렇게 관입량으로 나눠준 것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주죠. C란 걸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관입량과 실제 관입량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웰링턴이 이 C란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C는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손실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관입량이 있을 거고 실제 관입량과의 차이가 손실이 되겠죠. 그 부분만큼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엔지니어링 뉴즈 공식의 근거를 보면은 해머의 타격 에너지, 그래서 WR 곱하기 H가 타격 에너지고, 이거는 결국 말뚝의 관입 에너지 플러스 손실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은 관입 에너지는 뭐냐? 요거는 말뚝의 저항력 곱하기 말뚝의 관입량, 손실 에너지는 말뚝의 저항력 곱하기 손실량. 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뚝의 저항력은 여기 극한이죠. QU니까 QU 곱하기 말뚝의 관입량 S 더하기 손실량이 바로 타격 에너지와 같다. 이러한 공식에 근거를 해서 여기서 QU를 넘기고 SC를 넘기게 되면은 QU는 WH를 S 플러스 C로 나눠준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 극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안전율로 나눠주면은 허용 지지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항타 공식에 의한 지지력 산정식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 식 3개는 매우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에서 매년 여기서 하나는 꼭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드롭 해머를 보면은, 자, 드롭 해머는 아까 말했듯이 손실을 2.54를 보는 것입니다. 2.54. 자, 2.54cm면은 이게 1인치죠. 1인치.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외국에서 이 공식을 만들기 때문에 1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2.54를 더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낙하 에너지 WR 곱하기 H를 S로 나눠주는데 손실량을 2.54를 본다. 드롭 해머는 아무래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2.54만큼을 더해준다 하는 것이죠. 자, 단동식 전기해머입니다. 자, 단동식 전기해머는 WR 곱하기 H를 S로 나눠주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전기해머이기 때문에 이렇게 0.254만 하더라.
그래서 1인치의 10분의 1만큼을 손실로 보는 것입니다. 복동식은 이 에너지가 램의 무게에다가 또 전기압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죠. 이건 복동식으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항타가 되니까. 그래서 전기압 부분을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동식이 가장 이 지지력이 크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P 곱하기 AP는 피스톤의 유효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효 면적. 이 제곱센치인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하고도 이렇게 센티미터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단위는 전부 센치입니다. 자, P는 피스톤의 유효 전기압이 되겠죠. 여기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가 됩니다. 여기 지금 압이니까, 그리고 면적이고 또 낙하고를 곱해주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이렇게 단위가 지금 요거와 요거 두 개의 단위가 같게 되죠. WR과 AP 곱하기 P 이 두 개의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낙하고를 곱해주면은 여기 바로 낙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타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모는 S 플러스 손실 부분을 0.254만 나눠준다. 자, 요때 안전율이 중요합니다. 안전율, 허용 지지력. 그래서 QU를 구하고 극한지를 구한 다음에 안전율을 얼마를 쓴다? 6을 씁니다. 자, FS를 안전율을 6을 쓴다는 것이죠. 안전율 6을 쓴다는 것은 이 공식이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요 시 꼭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